친구의 사랑을 훔치다. 질투와 복수의 끔찍한 결말. 의대생으로서 뛰어난 미모와 재능, 강인한 의지로 평가받던 한 여성이 야간 근무 중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4개월 후 피해자의 유골이 외딴 계곡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때 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의 연인 관계에 끼어든 상간녀로 지목되며 친구에게 우울증을 야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여성 모두가 사랑했던 남성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 영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5월 26일 저녁, 한 의대생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26세의 베트남계 미국인 미셸 호앙티 레메셔 헝딜러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세뮤얼 메리트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미셸 레는 지적이고 아름다우며 강인한 삶의 의지를 가진 인물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넘어 어머니의 미완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미셸 레의 어머니는 과거 의료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녀가 13살이었을 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월 26일 저녁, 미셸은 헤이워드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7시경 그녀는 휴식 시간에 병원 밖 주차장으로 물건을 가지러 나갔지만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근무 전 미셸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친구를 만날 계획과 주말 여행 계획에 대해 들떠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미셸 레의 실종은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근무로 돌아오지 않고 주차장에 있던 차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셸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낙관적이고 밝은 태도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미셸은 고모와 함께 살며 독립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미셸은 세뮤얼 메리트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셸에게 단순한 가족을 넘어 의학의 길을 걷도록 동기를 부여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경찰은 병원에서 약 8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그녀의 은색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차량 내부에는 여러 개의 수상한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미셸은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셸의 가족은 즉시 전단지를 배포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친구 약 20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의 CCTV 영상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무런 유의미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셸이 안전하게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는데요. 이후 몇 주간 경찰은 실종된 여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듯 보였지만 한 경찰관이 포기하지 않고 모든 증언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수사관은 미셸이 근무 중 외출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아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미셸이 실종된 주차장의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한 수상한 여성이 미셸의 차 주변에서 실종 전후로 나타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미셸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필리핀계 지젤 디와스 에스테반 제서 드와스 에스테반 27세로 확인되었는데요. 경찰이 에스테반을 조사하던 중 그녀의 신발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곧바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발에 묻은 혈흔이 미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테반의 DNA가 미셸 차량의 핸들에서도 발견되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에스테반을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통신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미셸과 에스테반의 휴대전화 신호가 병원에서 알라메다 지역까지 동일한 경로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 에스테반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미셸레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샌프란시스코의 한 방송국에 전화했는데요. 에스테반은 미셸레가 자신과 스콧 마라시간이라는 남성과의 관계를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소환된 에스테반은 처음에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경찰의 모든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에스테반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미셸레를 살해했음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에스테반은 시신을 유기한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희미하게 프리몬트 근처라고만 말했습니다. 9월 7일 미셸레의 실종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에스테반을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의 신문에서도 에스테반은 미셸레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드러내며 그녀가 자신의 관계를 파괴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에스테반에게 얻은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프리몬트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며칠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찰 외에도 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미셸레의 유해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에 참여했는데요. 9월 17일 에스콘디도에 거주하는 캐리 맥고니글은 그녀의 구조견 엠버와 함께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구조견 엠버는 수색팀에서 떨어져 프리몬트 근처의 스놀 캐니언 언덕 아래 몇백 미터를 달려갔는데요. 개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고 생각한 맥고니글은 따라가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신을 발견한 맥고니글은 과거 자신의 딸이 실종된 지 1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아픈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그녀는 딸을 그리워하며 구조견에게 자신의 딸 이름인 엠버 두보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미셸레의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한 캐리 맥고니글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딸이 미셸레를 찾는 길을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9월 19일 버비악 검사실은 스놀 캐니언의 외딴 지역에서 발견된 유해가 미셸 레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미셸 레의 동생 마이클 레와 사촌 크리스틴 디는 기자회견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크리스틴 디는 미셸 레가 에스테반과 스콧 마라시간의 관계에 끼어든 상간녀가 아니라고 단호히 부인했는데요. 피해자의 가족은 스콧 마라시간과 미셸 레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으며 어떠한 연애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 특별한 관계 뒤에는 여전히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까요? 에스테반과 미셸레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으며 둘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깊고 끈끈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 친구, 사랑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이야기를 서로 공유했는데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우정은 스콧 마라시간이라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테반과 스콧은 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연애 기간 동안 딸도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에스테반이 절친인 미셸레를 스콧에게 소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그때부터 에스테반과 스콧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테반은 스콧이 자신의 절친 미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깨닫고 불안감과 의심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생전에 미셸레는 스콧과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며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를 빼앗을 사람이 아니며 특히 에스테반처럼 친한 친구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스콧 역시 미셸레와 연애를 한 적이 없으며 두 사람은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콧은 자신과 에스테반이 헤어진 이유는 더 이상 서로의 삶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스테반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셸레가 자신을 배신하고 행복을 망쳤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에스테반은 자신이 임신 중일 때조차 스콧이 미셸에게 마음이 끌려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끊임없는 질투와 배신감은 에스테반을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넣었는데요.
하지만 미셸이 살해되고 범인이 에스테반으로 밝혀진 이후 스콧 마라시간은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콧은 2003년 봄 에스테반의 소개로 미셸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성에 매료되었다고 인정했는데요. 두 사람은 한 달간 비밀스럽게 연애했지만 곧 관계를 끝내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콧은 미셸과 연애하던 시기나 그 이후에도 섹스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셸과 헤어진 후에도 스콧은 에스테반에게 여전히 헌신적인 남자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테반은 두 사람이 자신 몰래 관계를 지속했다고 믿었고, 이는 2005년부터 에스테반과 스콧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에스테반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와 실망감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에스테반의 출산 후 스콧은 그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변덕스러운 행동을 인지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권을 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에스테반이 딸의 양육권을 가지고 그녀와 함께 샌디에이고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2010년 스콧은 양육권을 얻는 데 성공했고 딸을 데리고 베이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테반을 거의 미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딸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에스테반은 2010년 11월 딸과 가까워지고 돌보기 위해 베이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는데요. 친구가 별로 없던 에스테반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에스테반의 심리 상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종종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다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미셸 레와 스콧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에스테반은 여전히 이 사건에 집착했습니다. 2010년 11월 에스테반은 갑자기 자신이 절친에게 배신당해 남자친구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녀는 미셸 레가 지난 6년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에스테반은 친구의 배신과 연인의 불륜에 대한 분노를 떨쳐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질투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를 계획했고 미셸 레를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셸 레가 살해되기 3일 전 스콧은 에스테반이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스콧은 신청서에서 에스테반의 행동이 이상하며 자신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에스테반은 스콧의 집에 무단 침입해 딸을 만나려 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스콧의 어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묻자 에스테반은 웃으며 단지 그녀의 아들을 놀리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미셸 레가 실종된 후 에스테반은 여전히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2번이나 학교에 나타나 딸을 데려가려 했고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테반의 이러한 행동은 스콧에게 그녀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공포감을 주었는데요. 그는 그녀의 행동이 점점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테반은 스콧의 주장을 부인하며 그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특히 2010년 양육권 분쟁을 거치며 수많은 갈등과 긴장을 겪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08년 9월 스콧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멍과 출혈이 있는 상태였지만 서로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테반은 법원 기록에서 나는 스콧 마라시간 같은 남성을 대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썼는데요. 그녀는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며 자신이 14살에 집을 떠나 고등학교 졸업 후 샌디에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테반은 자신의 가족 여성들이 모두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며 자주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육권 분쟁 중 제출된 심리평가에서는 에스테반이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절친을 살해한 범인인 에스테반은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들을 폭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셸 레가 살해된 지 거의 1년 후인 2012년 12월 10일, 에스테반은 공식적으로 법정에 출두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법의 관용을 받을 수 있는 회한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테반의 차가운 태도와 무감각한 행동은 여론을 경악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피고의 전 남자친구인 스콧 마라시가는 검찰 편에 서서 법정에서 그녀에 반대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스콧은 에스테반이 절친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셸과 스콧이 헤어진 후에도 에스테반은 두 사람이 여전히 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에스테반은 스콧이 미셸을 떠나지 않으면 두 모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칼을 들기도 했는데요. 에스테반은 스콧과 미셸이 이미 몇 년 전에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셸을 찾아가 그녀를 추궁하려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테반은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미셸 레가 스콧과 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2005년에 그의 아이를 임신의 낙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테반의 변호사는 이것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가 실제로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2월 10일에 작성된 스콧의 메시지에 따르면 에스테반은 절친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여러 메시지에서 에스테반은 친구를 매춘부, 뻔뻔한 남자친구를 훔친 여자라며 모욕적인 언급을 했고, 이는 미셸 레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월 10일 스콧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에스테반은 미셸 레를 혐오스럽다고 부르며 그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적대적이고 독설적인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으며 2월 17일에는 그녀가 두 사람 모두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익을 위해 그 여자와 관계를 끊어라. 그것만이 당신이 나아지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당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2월 28일, 에스테반은 전 남자친구와 친구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쓴맛을 드러낸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미셸 레를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돌봤는데 당신들은 나를 3번이나 속였어. 당신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 그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2일, 에스테반의 악의적인 발언은 극에 달했는데요. 미셸은 가족을 파괴하고 매춘부가 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썼습니다. 결국 미셸 레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5월 29일, 에스테반은 미셸의 행방에 대해 의도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에스테반은 친구의 집 주소를 컴퓨터로 검색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는데요. 검찰은 에스테반이 세미얼 메리트 대학교에서 직원의 신분증과 수업 목록을 훔쳐 미셸 레의 일정을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미셸 레의 일정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에스테반의 변호사인 안드레아 아우어는 에스테반이 친구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셸 레가 에스테반을 도발했기 때문에 그녀가 순간적인 분노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에스테반이 몇 달 전부터 살인을 계획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에스테반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는 음성 녹음을 공개했는데요. 재판은 3주 동안 이어졌으며 에스테반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판결이 피해자 가족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중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표정으로 후회나 반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에스테반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질투심은 에스테반을 살인자로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망쳤는데요. 사건이 종결되고 범인이 처벌받으면서 미셸의 가족은 서서히 상실의 고통을 극복해 나갔습니다.